들었을까 보면 한 그게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였고요. 높은 사망 보험금을 빼고는 다른 혜택은 기대할 것이 없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적금으로도 이용할 만한 상품은 아니에요. 윤용필 씨 보험은 총 28만 9천 원 중에서 4만 5,390원이 적립이 되어서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예, 1,000만 원이잖아요. 20년 전 매달 28만 5천 원을 부어서 만기에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을 용필 씨는 정말 적금 대용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입서를 작성하고 이거는 돈을 납부를 하지 않아요. 그 자체 계약 자체가 실효가 된 상태고. 보험 계약서는 두 사람이 함께 작성을 했지만 용필 씨는 2회에 걸쳐 납입한 반면 박 씨는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우연일까 보험을 계약하고 딱 두 달 만에 살해당한 것이지. 그런데 그는 박씨 가족들이 제공한 자료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를 5일 앞둔 지난 3월 10일 박씨가 용필 씨에게 30만 원을 입금해주고 용필 씨는 3분 뒤 그 돈을 자동이체 통장으로 옮겨줍니다. 용필 씨의 보험료를 입금해준 건 다름 아니고 박씨였던 겁니다. 보면 불과 몇 개월 전에 보험을 들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험 수익자를 지금 피고인으로 지정한 본인은 정작 계약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그 계약 자체가 지금 취소가 됐는데 그 친구의 보험료를 내가 내줬단 말이죠. 맞네, 그치? 그 보험 수익자가 나인 것은 분명히 박씨는 돈 때문에 친구를 잔인하게 살인하고서 우리에게 거짓말 하고 있는 아니면 그의 주장은 많은 의원이 주장에 끔찍한 오해일 것입니다. 박씨가 우리에게 친구를 있던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주인이 맞다. 동문대 이야기를 하다가 가와가 나서 발로 찼는데 의식이 들고 정신이 없더라. 거기서 이제 동물을 때려 사망을 하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최종 진술은 이제 우발적 살인자 인정하고 박씨가 범행을 자백한 게 한 번이 아니라 체포 당일 밤 자백을 했던 박씨는 다음날 아침 바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앞선 자백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한 거짓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날 밤 박씨가 차배의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범행 유죄를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정에도 없던 조사였습니다. 우린 박씨가 쓴 자필 문서들과 박씨의 진술 기록 수입제를 4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박씨의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현장을 찾은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와 그리고 이 당사자의 특징 완벽하게 나와 있거든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만으로 그린 건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자세히 그렸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이것을 알았고 이것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걸 넘어서 이것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야지만 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장소 자체를 되게 유의미하게 생각을 했고 머릿속에 남아있고 박씨가 자백을 하며 직접 그린 사건 현장의 약소가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대구에 거주할 당시 차를 타고 금호강 다리 위를 몇 번 지난 기억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박씨. 그런데 박씨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그림은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고 정확해 보인다고 합니다. 검사들은 박씨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본인만 알고 있을 법한 이런 정보들은 너무 많이 여기저기 흘려놓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거창 1교, 다리 2교, 다리 2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가 팩트를 썼다. 본인이 이제 정말 특정 지역을 이제 지목하거든요. 혹시 기사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했는지를 본 상태에서 기술할 게 아니에요. 거창 2교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경찰이 손에 쥐고 있는 증거나 목자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는 핵심 단서들이 계속해서 박씨 본인의 입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창에서 무엇을 찾아오면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하고 싶은 건 거창 2교다리인지 2교다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메모지를 작성하여 택시기사에게 보여준 적이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특수수사에게 걸린 메모의 내용까지 확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정확히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박씨는 경찰들이 풀지 못한 미스터리를 직접 풀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입구를 비추던 CCTV에는 피의자 용필 씨가 혼자서 분칙적으로 들어가는 모습만이 찍혔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들어가는 모습을 찍지 않고 용필 씨가 들어가고 시각은 이 나오는 모습만 촬영이 됐습니다. 용필 씨와 함께 이동하던 범인이 어떻게 CCTV에 찍히지 않고 현장으로 갔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초일이가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똥을 누러 간다고 하니까 용필이가 휴지를 주었어요. 휴지를 받아 담벼락을 넘어 숨어서 대교를 건너던 중 용필 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담벼락을 넘어 먼저 현장에 갔다고 진술한 박씨. 박씨의 진술을 받고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대교와 분수를 가로막은 담벼락은 3m 나들이 도무지 넘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교통사고 연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 현수막 나도 그거 걸리는 줄 알았다가 나도 그 이야기 듣고 온다며. 경찰도 미처 알지 못했던 대교 끝자락에 걸려있던 교통사고 현수막의 존재. 현수막이 걸려있던 담벼락 바로 너머는 숨진 용필 씨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3번, 4번, 5번, 6번의 그 수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바꿨어요. 가장 내리에 나왔던 부분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 것이지 라는 표현이었어요.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만 넣는 거죠. 자기가 했던 그 이야기 안에 진실들이 있다는 그렇죠.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너무 많은 상황을 선언해준 박씨. 그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가장 신경 썼던 건 증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건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료를 자, 끝까지 알고 싶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정말 많은 수사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CCTV 자료 이거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겨우 이 증거였어. CCTV에 얼굴도 보이지 않는 CCTV에 찍힌 거 가지고 나를 보내는 건데요. 경찰이 말하던 증거가 CCTV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박씨가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이한 사유 중 하나가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정말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내가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증거가 나오면 저를 처리하시오라는 표현은 정말 잘됐다는 거 봐요. 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 되는 거죠. 그 말은 증거는 뒤집어 말하면 증거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박씨가 직접 작성한 문서를 잘 살펴보려면 박씨의 진심이 숨어 있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써놓는 우리 편지도 보여주고 근데 CCTV는 가끔 어려워요. 법보행 분석으로 굉장히 신선한 어떤 친구. 한 번은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사실 상당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사건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겠죠. 자신 있지. 무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법보행 분석이 어려운 박씨는 지문이나 DNA처럼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법보행 분석이라는 순수한 증거의 권리가 잡힌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 2, 3년 사이 법보행 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생소한 분야지만 CCTV가 400만 단의 설치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법보행 분석을 통해 지금은 매우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forensic analysis is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or persons by features of using CCTV comparison to a known individual. It was first used as the criminal court's evidence in 2000. Since that time, there have been hundreds of cases where gate analysis evidence has been used by myself and by others for evidential purposes and for investigation also. 법보행 분석의 필사적인 연구에 대입된 켈리 박사. 우리 이미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한 켈리 박사에게 대구 금호강 살인 사건과 관련된 영상들의 법보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If you
were asking me, is gait analysis suitable for every forensic case? No, it's probably not. The reason for that is that some people have a very normal gait and there's nothing particularly distinctive about that. All four pieces of footage, the unknown and the known, they all display the same features of gait. Below the person's knee of their leg, you call it tibial varum. We also see the person is walking with an unstable gait. Lastly, but no less importantly, we see that the person has their feet turned out to an attitude which is unusual. So we're looking at three aspects here, all in the same person, which is what makes it distinctive.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걸음걸이 분석에 자신이 억울하게 발목을 잡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아닐까. 실질적으로 그 그때까지 하는 게 아니지만 살해하는 현장이 자체가 좀 명확하게 글로브 떼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걸 비슷하게 될수 있고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 증언부터 용의자에서 진술했던 진술 내용 그거는 관계기 국보의 진술 이런 것들 모든 자료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윤필 씨를 살해한 혐의로 치러진 박씨라는 1심 재판에서 법부의 분석 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끝나면 박씨 유죄가 결정된 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박씨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정말 중요한 증거는